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의자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인 주식회사 시리즈입니다. 우선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보시죠. 설립일자를 보면은 2010년도 12월 15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올해까지 11년이 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립일로부터 1년 뒤인 2011년도에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위 사업은 아주 심플한데요. 의자 가구 제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리즈라는 회사는 퍼시스의 계열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퍼시스의 계열사는 총 5개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슬로우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해당이 없고 회사채 또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의 총수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보통주만 발행을 했고 우선주는 발행 내역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200만 주,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32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발행한 주식수 대비 자기 주식수가 16.05%가 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주식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기 주식수를 일부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행한 주식수 빼기 자기 주식수는 유통 주식수가 되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67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0.15%로 한샘도 0.18%에 비교해 봤을 때 낮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디즈라는 기업이 국내 의자 시장 점유율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 가장 우측에 있는 합계를 살펴보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66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매출이 3,066억 원인데 그 중에 시리즈가 1,929억 원으로 약 62.9%, 가장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라가 14%, 부오, 듀오백, 다원 순으로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의자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중에서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이 시리즈의 주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리즈가 국내에서는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60%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앞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시리즈의 매출 비중을 국내외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2020년도 기준 93%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북미에서 3%, 아시아 2%, 그 다음에 유럽에서 2%, 중동에선 0.0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시리즈는 국내에 아주 집중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외에서는 약 7%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리즈라는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해외에서의 매출의 비중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 시리즈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사업의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볼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개인의 PC 보급이 증가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 증가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앉아 있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앉아 있는 시간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인간공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국내 브랜드 시장 의자 규모는 약 3천억 원이 되고 그중에서 시리즈가 약 7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쟁 업체로는 듀오백과 파트라, 부오 다원이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초중 고등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이나 겨울이 성수기라면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요소를 보면은 CDG라는 기업은 의자 전문 제조업체로 부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 생산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의자 전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경쟁 요소에서 플러스 부문인 점을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의자 중에서 유명한 허먼 밀러 같은 이런 해외 업체 의자 유통량이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브랜드에 대한, 즉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여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퍼시스라는 기업에 대한 영업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이라는 슬로건으로 팀즈 교육용 가구 전문 브랜드를 런칭했었는데 매출과 이익이 계속 수년간 악화됨에 따라서 관계회사인 주 시리즈의 의자 제조 판매 사업에 그 모든 브랜드를 일체 양수하고 사업명을 주식회사 시리즈로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즈라는 기업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고정비가 높으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변동비가 더 높을 경우에는 단순 비례 증가이기 때문에 원재료나 재고자산 등의 가격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리즈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그리고 상품의 변동 같은 것이 전체 비중의 약 7, 8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급여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의 비중은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고정비의 비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리즈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해 봤을 때 나온 결론이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가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리즈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주요 품목으로는 PA6와 PP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9기, 10기, 11기로 넘어가면서 그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의 가격이 안정되고 더 하락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리즈의 대차 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2021년 5월 28일 기준으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4,003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03주를 보면은 전체 총 주식수 대비 0.2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그 폭이 상승이 컸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상승한 폭은 거의 40주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제 이 시리즈의 대차 정보를 보면은 공매도로부터의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DG의 기업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